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대화 듣기를 배울 것입니다. 제1과 전단지를 보니까 유기농 식품을 할인한다던데 여기 있는 야채들도 모두 할인돼요? 네, 봉투에 유기농 제품 표시가 있는 것은 모두 할인됩니다. 그런데 이 시금치는 보통 것하고 뭐가 달라요? 농약을 쓰지 않은 무공해 식품이라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건강을 생각하시면 유기농 제품을 드시는 게 좋지요. 그런데 왜 보통 것보다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농약을 쓰지 않으니까 생산하는 양도 적어서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드실만 하지요. 할인하면 일반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아이들 유기농 간식도 있다던데 그건 어디에 있어요? 저쪽 코너를 돌아가시면 유기농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둘러보세요. 제2과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잘 생각하셨어요. 봄철이 운동 시작하시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아는 사람의 말로는 여기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좋다던데 어때요? 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살도 많이 빠진다면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에어로빅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들 처음 며칠은 힘들어 하시지만 금방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가는 어때요? 요가도 살이 많이 빠져요? 요가는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하니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운동이에요. 그렇지만 다이어트에는 아무래도 에어로빅이 더 효과적이지요. 그래요? 그럼 에어로빅으로 신청할게요. 얼마예요? 제3과 오늘 시험은 어땠어요? 잘 봤어요? 또 떨어졌어요. 필기 시험만 벌써 세 번째예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 달에 진순회 반 일일 교사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일만 없었다면 시험 준비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실망하지 마요. 다음에 잘 보면 되지요. 그렇지만 어머님 뵙기 너무 부끄러워요. 이번에 운전면허증을 따면 강화도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는데. 강화도는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그래요.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고 말겠어요. 제4과 혹시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요리책을 보고 있어요. 요즘 제가 조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줄 몰랐어요. 어떤 조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고요.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먼저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나서 실기 시험도 봐야 해요. 전 지금 필기 시험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학원에도 다니지 그래요.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혼자 시험 준비를 하려면 많이 힘들 텐데요. 안 그래도 등록을 했지요. 그런데 수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이라서 우선 책을 사서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요리에 아직 자신이 없거든요. 제5과 여보세요? 저 진수 엄마인데요.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민영 엄마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알림장을 보니까 여름 캠프 신청서에 부모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돼요? 내일까지 신청해야 참가할 수 있다던데요. 아, 그래요? 민영이도 보낼 거예요? 네, 우리 민영이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보내려고요. 그렇군요. 진수도 가고 싶다고 하던데 보내줘야겠네요. 제6과 진수야, 내일 준비물은 뭐니? 태권도복이요. 태권도복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학교에 태권도복은 왜 가져가? 10월에 가을 운동회가 있는데 저는 태권도 체조를 하기로 했거든요. 내일부터 매일 연습을 해야 운동회 날에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후에 학교에 남아서 선생님과 같이 태권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집에 늦게 오겠네? 네, 1시간 정도 늦게 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 아무 연락도 안 해주신 거니? 참, 선생님께서 어머니 보여드리라고 알림장에 편지를 써주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갖다 드릴게요. 제7과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가 물만 마셔도 토하고 설사를 해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큰일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오늘 새벽부터예요. 식중독에 걸렸군요. 식중독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하루 3번 식후에 먹이세요. 그리고 밥은 먹이지 마시고 죽을 묽게 끓여서 조금씩 먹이세요. 그리고 고기처럼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은 먹이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분 공급이 아주 중요하니까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배와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8과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가 어제 수영장에 다녀온 후부터 눈이 아프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충혈되었어요. 눈이 따끔따끔거린다고도 해서 걱정이에요. 어디 한번 봅시다. 유행성 결막염이군요. 수영장에서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약과 안연고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안약은 수시로 넣어주시고 안연고는 잠자기 직전에 눈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약도 먹어야 할까요? 이 정도라면 약은 이틀분만 먹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결막염은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이니까 손을 자주 씻기고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수건 같은 것은 다른 가족들과 따로 쓰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요. 저희 은수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요? 물론이죠. 은수는 성격이 밝은 데다가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인기가 많아요. 다행이에요. 사실 너무 귀여움만 받고 자라서 자기중심적인 데가 좀 있거든요. 유치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참, 요즘 은수가 그림 그리기에 재미를 붙였어요. 유치원에서도 그러나요?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 놀기보다 혼자 뭘 그리거나 만들기만 하려고 해서 큰일이에요. 미술이 아이들 창의력 발달에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많이 시켜주세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0과 아버님, 전데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라. 아버님께 상의 드릴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사실은 아범이 얼마 전부터 자꾸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그러네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니? 그런 건 아니고 전부터 하고 싶었던 무역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범이 나이도 있는데다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걱정이 돼요. 새로 직장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내 생각에도 지금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는 게 좋지 않을 것 같구나. 나중에 아범이 들어오면 아버님께서 알아듣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해서요. 그래, 알았다. 제11과 뭐 하고 있어요? 이번 달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어요. 피곤할 텐데 대충 하고 빨리 자요. 외식을 많이 한 데다가 계획에 없던 스팀 청소기까지 사서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청소기는 사지 말 걸 그랬어요. 쓰던 청소기가 고장나서 어차피 사야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세일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청소하느라고 힘든 것보다 돈이 조금 더 드는 게 나아요. 그 스팀 청소기는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된다면서요.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좀 더 절약할 걸 그랬다, 사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드네요. 제12과 이번 달에도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 달에는 정말 절약해야겠어요. 그래요? 이번 달에는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왜요? 지난주에 은수 한글 교재를 신청할 때 일시불로 했는데 그 액수가 꽤 커서 그래요. 그럼 왜 할부로 안 했어요? 할부로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 수수료를 내더라도 할부로 할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내야 할 돈인데 한꺼번에 낸 거니까 결국 똑같은 거지요. 그래도 할부로 했더라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텐데요. 매달 조금씩 계속 돈을 내는 것보다 한 번에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마요. 그럴까요? 하긴 여러 달 동안 돈을 내느라 계속 신경을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제13과 이번 목요일에 복지관에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너도 알고 있니? 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봤어요. 언니도 참여할 거예요? 응, 한번 해보려고 해. 너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 글쎄요. 사실은 아직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서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아직 한국어가 서툴기는 해도 이런 활동에도 많이 참여해야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봐. 그러지 말고 같이 해보자. 저는 반찬도 잘 못 만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까 봐 걱정이 돼요.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으면 걱정만 하지 말고 용기를 내봐야 하지 않을까? 듣고 보니까 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14과
아파트 게시판에 보니까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던데 당신도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당신이 한번 해보면 어때요? 영어를 잘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자신이 없어서 지원해볼까 말까 해요. 왜 자신이 없어요? 당신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면 웬만한 한국어는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봐요. 걱정하지 말고 해봐요. 한국말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한국어를 몰라서 통역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은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기 전에 지금 지원을 하고 와야겠어요. 제15과 지금부터 8월 부녀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바자회에서 음식 판매 수익금 84만 6천 원, 중고 물품 판매 수익금 43만 3,500원으로 총 127만 9,5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행사 후에 계산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이 돈은 전에 결정한 대로 경로잔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결정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왜 그러시죠, 홍미 씨? 남해안에서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들을 위한 성금으로 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도 다 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홍미 씨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주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 제16과 니찬한 여성회관 게시판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배워보려고 해.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우연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상담? 무슨 일로 상담을 받았는데? 사실은 한국에 온 지 몇 달 안 되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우울증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우연히 상담 안내문을 보고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랬어? 나는 상담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상담하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한결 마음도 편안해지고 차분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필요하면 나도 다음에 받아봐야겠네. 그건 그렇고 이번 달에는 뭘 배워볼까? 언니는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으니까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좋지 않을까요? 제17과 언니, 남편에게는 저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요즘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도 잠만 자요. 저하고는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너희 남편 회사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그렇지만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아요.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지. 내가 남편을 좀 이해해줘. 남편은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만 믿고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 주말엔 너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잖아. 그렇지? 그건 그래요. 그렇지만 제18과 수잔 언니, 저 요즘 좀 속상해요. 왜 그래, 흥? 남편하고 싸웠어? 그게 아니라 동서 때문에요. 동서가 왜? 지난번에는 동서가 아주 친절하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많이 도와주기는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형님인데. 흥, 내가 이해해.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법이야. 그런데 좀 심한 것 같아요. 며칠 전이 제삿날이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제사상에 과일은 모두 홀수로 놓는 줄 몰랐느냐,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를 안 쓰는 줄 몰랐느냐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했어? 아니요, 못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다 보면 당연히 오해가 쌓이는 법이지. 이렇게 나한테 불평을 하지 말고 동서하고 터놓고 얘기를 해.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제19과 오늘 신문에 귀화 시험 관련 뉴스가 나왔네요. 그래요? 뭐라고 나왔어요? 좀 읽어봐요. 들어봐요. 법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귀화 신청 후 국적 취득 대기 시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신청자의 90%로 나타난 혼인 귀화의 경우 규제를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시험이 좀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필기 시험이 정말 어렵대요. 당신은 필기 시험은 안 봐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혼인 귀화 신청이라서 필기 시험은 면제됐지만 한국에 일하러 온 제 친구는 필기 시험에서 3번이나 떨어졌대요. 그 친구는 다음 시험이 언제지요? 이번 달 29일이래요. 이번에야말로 꼭 합격해야 하는데. 제20과 행복귀화사무소입니다. 혼인 귀화 신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십니까? 국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태국요. 그런데 국적에 따라 좀 다른가요? 아닙니다. 절차상 여쭤본 겁니다. 국적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필기 시험도 봐야 해요? 아닙니다. 혼인 귀화의 경우는 필기 시험이 면제되니까 나중에 면접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면접을 볼 때 한국어를 아주 잘해야 하는 거지요?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한국어를 반드시 유창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친구 말에 따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데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요? 그럼 뭘 준비해 가야 해요? 외국인 등록증,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을 준비해서 본인이 직접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